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자, 건설계약 관련된 문제입니다. X1년 7월 1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 계약금액이 90만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다 이제 수행했을 때 90만원의 총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익인식은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어져 있고 공사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물음 1에 보면 누적 진행률 요구했습니다. 자, 진행률을 무엇을 기초로 해서 계산할 것인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 원가에 기초해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해야겠죠. 자, X1년 말의 누적 진행률은 원가 기준으로 보면 15만원 원가가 발생했는데 예상되는 총 원가가 합해서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 분의 15만원에서 25%가 X1년 말까지의 누적 진행률이겠죠. 공사 진행률. 자, 같은 방법으로 X2년 말까지의 진행률, 누적 진행률을 구해보면 X1년, 2년 여기 주어진 공사 원가가 해당 연도의 원가예요. 그래서 X2년 말까지의 누적 원가는 합해서 46만원입니다. 46만원. 자, 그런데 완성 시까지의 추가 원가가 X2년 말에는 46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예상되는 총 원가는 발생한 금액 46만원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금액 46만원을 또 더해야 되죠. 그래서 예상되는 총 원가는 92만원이에요. 자, 따라서 X2년 말에 파악되는 누적 진행률은 50%입니다. 공사 진행률이. 자, 같은 방법으로 X3년 말의 누적 진행률은 X3년 말까지의 총 원가, X3년 말까지 발생한 총 누적 원가는 이 세 금액을 더한 금액이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80만원이고 X3년 말에 봤을 때 완성 시까지의 추가 원가가 2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X3년 말에 파악한 총 예상 원가는 100만원이죠. 그래서 100만원 중에 X3년 말까지 8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80%가 누적 진행률입니다. 자, X4년에는 완공됐기 때문에 진행률이 100%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에 기초해서 영역 원가에 기초해 가지고 각 연도 말에 어떤 누적 진행률을 파악을 해서 그 진행률에 맞추어서 이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약 금액은 90만원이기 때문에 자, 90만원에 대해서 각각 진행률을 적용해서 X1년에는 25%, X2년에는 50%, X3년에는 80%, X4년에는 100% 모두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누적된 계약 수익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 90만원에 진행률을 곱해서 각각 구하면 되겠죠. 자, 누적 계약 원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X1년 말에는 예상되는 총 원가가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 25%에서 15만원을 X1년 말까지의 누적 계약 원가로 인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X2년 말에는 예상되는 총 원가가 92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진행률 구할 때 구한 금액이죠. 이게 총 예상되는 원가입니다. 자, 92만원에 50%만큼 진행했기 때문에 92만원의 50%인 46만원을 계약 원가로 누적해서 인식해야 될 금액인데, 자, 주의하실 점이 계약 금액은 90만원인데 예상되는 원가가 2만원을 초과하죠. 결국 2만원만큼 공사를 다 끝내면 2만원만큼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이 예상 손실을 추가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공사가 다 끝났을 때 2만원만큼의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50%는 과거에 인식했기 때문에 미래에 예상되는 예상 손실은 나머지 50%죠. 그래서 예상되는 손실 2만원에 그 다음에 과거에 진행된 부분이 50%, 또 미래에 인식할 금액이 50%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예상되는 진행률 50%를 곱해가지고 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원가에 포함시키게 되죠. 그래서 합해보면은 47만원 나오고, 그 차액 빼도 마이너스 2만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예 계약금액 90만원에서 예상되는 원가 92만원을 빼서 공사가 끝났을 때 예상되는 손실 2만원을 그냥 누적 계약 손실로 계산해서
역으로 누적 계약 원가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92만원을 50%를 구한 후에, 자, 계약 금액보다 원가가 2만원 초과하죠. 그래서 예상되는 손실 2만원에 과거에 진행한 비율 50%니까 나머지 앞으로 미래에 진행할 비율이 50%죠. 그래서 그 미래의 진행률을 곱해서 예상 손실을 계약금액, 계약원가에 포함해서 계산해 봐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X3년에도 동일하게 계약원가 같은 방법을 구해보면 X3년 말 예상되는 총원가가 100만원인데 진행률이 80%이므로 X3년 말에 누적 계약원가가 80만원입니다. 80만원. 자, 그런데 계약금액 90만원보다 원가가 10만원 초과되므로 예상되는 손실이 10만원이죠. 자, 그런데 과거에 80%는 인식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인식할 금액이 20%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이 10만원에 20%에서 2만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 계약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빼서 10만원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X3년 말에 예측을 해볼 때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총 손실 10만원이 예상되죠. 계약금액이 90만원인데 예상되는 원가가 100만원이므로, 그래서 예상되는 총 손실 10만원을 공사와 관련해서 누적 계약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X4년 말에는 마찬가지. 자, 보면은 X4년 말까지의 누적 원가가 88만원이기 때문에 누적에서 88만원을 원가로, 계약 원가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90만원 마찬가지 100% 다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뺀 나머지 2만원을 누적 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자, 지금 보면 물음 1에서는 누적 진행률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률 그대로 답하면 되고, 자, 물음 2에서는 예상되는 계약 수익과 계약 손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항목이 X1년 계약 수익, 이 금액 그대로죠. 22만 5천원 답하면 되고, X3년에는 계약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 이게 누적 수익이기 때문에 X3년의 계약 수익은 72만원에서 4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죠. 72만 마이너스 45만 하면은 그 금액이 27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약 손익. X2년의 계약 손익은, 자, 이게 누적 계약 손익이기 때문에 X2년에 인식할 금액은 요 두 금액의 차익이죠. 그래서 X1년에 7만 5천원을 이익을 인식했는데 X2년 말까지 2만원의 손실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X2년에 인식할 계약 손익은 그 차액 9만 5천원 손실을 인식해야 누적에서 2만원 손실이 인식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X1년에 7만 5천원 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액이 X2년에 인식할 계약 손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만 5천. 자, 같은 방법으로 X3년에 인식할 계약 손익은 두 금액의 차액이죠. 그래서 8만원 손실. X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금액의 차액 12만원 이익이죠. 12만원 이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은 거의 기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손실이 예상될 때는 예상되는 손실에 미래의 진행률 곱해가지고 예상 손실 총액을 구해서 계약 원가에 가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물음 3. 물음 3에서는 각 연도의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손실충당부채를 요구했어요. 자, 수취채권은 공사 미수금, 계약 미수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취채권 구할 때는, 공사 미수금 구할 때는 기계적으로 누적 청구액에서 누적 회수액을 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1년 말까지의 누적 청구액은 20만원, 누적 회수액은 16만원이기 때문에 빼면은 4만원이 X1년 말의 공사 미수금, 즉 수취채권이죠. 4만원. 자, X2년 말에 수취채권, 즉 공사미수금은 누적 청구액 50만원, 누적 회수액 44만원 빼면 6만원이죠. 그게 이제 X2년 말에 공사미수금, 즉 수취채권입니다. X3년 같은 방법으로 누적 청구액은 71만원, 누적 회수액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69만원이죠. 빼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이 공사미수금, 즉 수취채권으로 X3년 말에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수취채권 구할 때는, 공사미수금 구할 때는 항상 누적 청구액에서 누적 회수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자산, 계약부채의 경우에는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을 구하면 되는데, 이 금액 구할 때도 마찬가지 기계적으로
누적 계약 수익에서 누적 청구액을 빼서 구합니다. 자, 누적 계약 수익은 아까 이 공사 손익 파악할 때, 계약 손익 파악할 때 요 계산한 금액 이 금액이죠. 22만 5천, 45만, 72만, 90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누적 청구액은 문제 자료에 주어진 청구액 누적 금액 20만원, 50만원, 71만원, 90만원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누적 청구액. 그래서 빼면 그게 이제 각 연도 말에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이 나오는데, 자, 이 빼면은 25,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청구공사, 즉 계약자산입니다. X 1년 말에는 계약자산 25,000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자, X 2년 말에는 빼면 마이너스 5만원이죠. 자, 이때는 5만원 초과청구공사인데 요거는 계약부채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채 X 2년 말에 5만원. X 3년 말에는 또 빼면은 만원이죠. 만원은 미청구공사, 즉 계약자산입니다. 만원. 자, 그리고 손실충당부채는 예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래 예상 손실을 이렇게 손실부담 계약에서는 손실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X 2년 말에 예상되는 손실금액 여기 2만원 곱하기 50%에서 만원 손실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고, X 3년 말에는 예상되는 미래 손실 10만원에 20%에서 2만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손실을 손실충당부채로 X 2년과 X 3년 말에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